피지 분비가 늘어나면 이 피지 분비가 나오는 터널인 모공이 점점 넓어지게 되는 거고, 유관적으로 모공이 발달한 피부가 되는 것입니다. 세안을 할 때는 반드시 1차 세안, 2차 세안으로 올바르게 세안 습관을 실천을 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제가 어떻게 2차 세안하는지 여러분들 앞에서 한번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좀 뻑뻑한 제형의 오일이나 로션 타입이 약간 묽어지면서 하얀색 우유 색깔로 바뀌면서 좀 미끄덩하는 느낌이 들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유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중화가 되면서 좀 더 부드러워지는 녹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세요. 안녕하세요. 프로피부 집착러 피부과 의사 김보선입니다. 최근에 3년 동안 우리 마스크 시대 이후로 모공이 늘어나서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봤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모공 홈케어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을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공은 말 그대로 털이 자라나오는 구멍을 얘기하는데요. 모공의 지름은 0.02에서 0.05mm가 되겠고, 피지선에서 분비하는 피지가 모공과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피지가 모공을 통해서 피부 표면으로 흘러나오는 구멍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모공은 땀구멍과는 다른 구멍이고요. 얼굴에만 약 2만 개가 있는데요. 사춘기가 되면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면서 피지선이 커지게 되고 피지가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피지 분비 통로인 이 모공이 덩달아 커지게 되는 거고, 임신이나 스트레스, 따뜻한 날씨, 피지 분비가 이렇게 활발해지는 환경이 되게 되면 또 모공이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피지 분비가 늘어나면 이 피지 분비가 나오는 터널인 모공이 점점 넓어지게 되는 거고, 유관적으로 모공이 발달한 피부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나이 들면서 이 통로를 감싸는 성분인 콜라겐과 엘라스틴이라는 단백질이 줄어들게 되고 파괴가 되면서 노화에 의해서도 모공이 이렇게 찌그러지는 형태로, 가루 모공 형태로 벌어지게 되는 것도 모공이 넓어지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른이 돼서 커진 모공은 언제 줄어드나요? 한 번 늘어난 모공은요, 안타깝지만 노인이 될 때까지 거의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자연스럽게 줄어들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이 피지 분비랑 모공은 정말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다고 말씀드렸죠. 피지는 유전적으로 한번 결정이 되게 되면 안타깝지만 노인이 될 때까지 피지 분비량이 거의 줄어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여기서 보시면 빨간색이 여성의 이 나이에 따른 피지 분비 감소 곡선인데요. 이 여성 같은 경우는 40, 50대 폐경기가 되어서야지만이 비로소 피지 분비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이 남성 같은 경우는 파란색 선인데요. 계속 피지 분비가 증가된 상태로 유지가 되다가 70대가 돼서야 피지 분비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피지 분비가 감소한다? 그건 정말 노화되기 전까지는 거의 감소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맞는다라는 얘기죠. 또한 나이가 들수록 수분량이 감소하고 정상 콜라겐이 소실되면서 진피 두께, 피부 두께가 얇아지게 되면서 영양도 빠지고 탈수되고 그러면서 건조함을 느끼는 거죠. 사실상 피지 분비량은 거의 감소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극적으로 피지 분비를 줄이거나 모공 사이즈를 줄이고 싶다? 그런 경우는 딱히 홈케어로는 솔직하게는 큰 방법은 없어요. 결국은 레이저 치료를 고려하시는 것이 모공 사이즈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 영상 중에서 레이저 모공 치료에 대한 컨텐츠가 있어서 그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공 홈케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모공이 커진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니 해도 이 피지이기 때문에요. 이 피지를 항상 줄어든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또한 모공 안에 피지가 저류되지 않도록 제대로 모공이 분출이 원활할 수 있게 모공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피지 발달이 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을 먼저 한번 파악해보면 유전적인 원인이 거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으로는 식습관이나 피부의 온도, 피부의 습도, 그리고 성호르몬, 그리고 기타가 또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가 교정할 수 있는 팩터가 그 부분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세안 습관이나 또 잘못된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지, 그리고 안 좋은 버릇, 예를 들어 손으로 짠다든지 위생 상태가 좀 불량하지는 않는지, 술, 담배, 그리고 자외선에 의한 광노화가 있지는 않은지, 뭐 이런 것들을 교정을 해서 최대한 모공이 늘어나지 않게 해줘야 되겠죠. 그 첫 번째로 피지 분비를 증가하는 음식을 피하는 것은 아래와 같은 그림을 좀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먹는 약으로 피지를 줄이는 약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소트레티노인이라는 경구약 중에서 피지를 억제하는 유일한 약으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약날의 검과 같이 또 단점도 있어요. 임신 예정인 경우에는 기형아 유발 때문에 복용이 힘들고, 민감 홍조 피부나 예민한 피부도 복용 추천드리지 않고요. 아토피 피부나 건조증이 있거나 건선이나 이런 피부 질환이 있는 분들 절대 복용하시면 안 되고요. 2차적으로 피부, 얼굴에 모공에 있는 피지샘만 감소하면 참 좋은데, 이 약은 전신의 피지샘을 감소시키는 약이기 때문에 눈이 뻑뻑하거나 피부가 전체 간지러워서 이렇게 긁게 된다거나, 입술이나 이런 점막 부분이, 이 눈꺼풀이나 귀 주변이 건조해진다거나, 영구적으로는 이런 입술에 세로주름이 생긴다거나, 귀 부분이 좀 딱딱해진다거나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몸의 습진이나 아토피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하셔서 복용을 하셔야 되고요. 제 경험상으로는 갑자기 약을 중단하시면서 유수분 밸런스가 갑자기 무너지면서 피지샘이 폭발하듯이 피지를 많이 분비하게 되어서 블랙헤드가 전신에 퍼져서 생기는 경우도 좀 봤고요. 그리고 이 약은 간 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1년에 100알 정도, 거기까지 복용을 하는 게 좀 좋다. 그 이상은 좀 간에 무리를 줄 수 있고, 그 약에 의존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약을 장기간 매일 장복하는 것은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논코메도제닉 제품, 즉 모공을 덜 막는 제품을 사용하기인데요. 논코메도제닉 제품을 사용하실 때는 에센스, 스킨, 여러 가지 로션, 크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제품 중에서 꼭 필요한 제품 몇 가지, 한 두세 개 정도만 딱 추려서 잦은 간격으로 좀 도포를 해주면서 모공 안에 피지가 전류되지 않도록 해주는 게 핵심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생활습관 관리인데요. 간혹 모공이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갑자기 넓어진 케이스를 종종 보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반복적으로 뭔가 생활습관이 변화가 돼서 피지 분비가 늘어난 상황이 발생했다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날씨가 엄청 더워졌는데 땡볕에서 자외선 차단제 안 바르고 나가서 마스크 쓰고 운동을 엄청 열심히 하셨다든지, 아니면 술 마시고 담배도 피고 사우나 찜질방 가셨다가 저녁에 세안도 안 하고 잠드셨다든지, 이런 경우가 좀 중복되다 보면은 모공이 어느 순간 갑자기 거울 봤는데 확 늘어나서 깜짝 놀라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게 고민이시라면 앞으로 이런 생활 습관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피지가 증가하지 않게 하는 것까지 지금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반대로는 모공 안의 피지가 전류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피지 분출이 잘 안 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모공 피지 터널이 피지가 머물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찐득거리는 우리 피지가 점점 딱딱해지게 되어서 노랗고 딱딱한 알갱이로 굳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모공을 꽉 채우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모공에 뭐가 찼다 그래서 짰는데 노란색 알갱이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었죠. 제대로 짜게 되면 이렇게 물방울 모양의 완전체 모양을 갖추게 되고, 제대로 끝까지 잘 짰다 해서 일명 피르가즘이라는 용어가 생길 정도로 피지를 짜는데 쾌감을 느끼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그러나 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세팅에서 손으로 잘 짰다고 해도 그렇게 짜는 행위는 오히려 모공에 물리적인 자극을 주게 되고요. 모공이 찌그러지게 돼서 재생이 된다거나 영구적으로 모공이 더 확장돼서 마무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손으로 짜지 않는 게 좋습니다. 피지샘이라는 것은 모공 깊숙이 자리하기 때문에 모공 깊숙이까지 깨끗하게 매일매일 씻어서 피지가 굳지 않게 클렌징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클렌징 제품 사용하실 때는요, 보통은 클렌징 오일을 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기름때는 기름으로 지운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물과 기름은 서로 섞이지 않게 되기 때문에 피지는 일종의 기름이기 때문에요. 기름을 빨아당기는 역할을 하는 유성 제품의 클렌징 제품, 예를 들어서 클렌징 오일이나 클렌징 밀크 제품을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블랙헤드와 같은 딱딱한 피지, 그리고 노폐물, 그리고 파운데이션, 컨실러, 색조 화장과 같은 오일을 베이스로 한 메이크업 제품을 유성 제품들이 잘 지울 수 있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세안을 할 때는 반드시 1차 세안, 2차 세안으로 올바르게 세안 습관을 실천을 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제가 어떻게 2차 세안하는지 여러분들 앞에서 한번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세안 보여드리려고 한번 변신해 보았는데요. 준비할 것은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물과 그리고 클렌징, 저는 밀크 저희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드름 세안제, 병원에서 사용하는 폼 클렌징 제품, 그리고 해면으로 좀 얼굴을 닦아가면서 세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주의하실 점은 깨끗한 손, 마른 손이 필요합니다. 저는 손 씻고 다 닦은 상태에서 마른 손이고요. 마른 손에 클렌징 밀크 타입을 좀 충분하게 좀 덜어내주시고, 메이크업이 돼 있는 부분이라든지 나비존이나 T존 부분, 좀 모공이 많이 발달된 부분 위주로 이렇게 묻혀주세요. 충분하게 이렇게 묻혀주시면서 이렇게 발라주시고, 일단 이렇게 발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물을 좀 묻혀요. 물을 좀 묻힌 다음에 오일 위에서 손을 문질문질 해주면서 충분히 유화시키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가 신경 많이 쓰이시는 부분 있죠. 피지 분비가 많은 턱 부분이라든지 미간 부분이나 이렇게 코 부분, 블랙헤드 있는 부분, 이런 부분 위주로 좀 꼼꼼하게 문질문질 하면서 씻어주시면 돼요. 이때 약간 제형이 바뀌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처음에는 좀 뻑뻑한 제형의 오일이나 로션 타입이 약간 묽어지면서 하얀색 우유 색깔로 바뀌면서 좀 미끄덩하는 느낌이 들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유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딱딱한 피지나 아니면 용액 상태의 끈적끈적한 피지가 이 기름과 한데 어우러져서 중화가 되면서 좀 더 부드러워지는 녹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충분하게 좀 문질러줬다. 저는 좀 약간만 약식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충분히 유화를 시킨 다음에 물로 다시 한 번 더 얼굴을 닦아주시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해면으로 좀 닦을게요. 이렇게. 저의 민낯이 또 드러나게 됐는데요. 저는 뭐 잡티라든지 모공이라든지 그런 게 크게 발달되지 않는 피부예요. 그래서 크게 뭐 피부 고민이 많진 않은데 간단하게 이렇게 씻는 거 보여드렸고, 여기까지가 1차 세안입니다. 그 다음에 2차 세안으로 나머지 모공에 껴있는 것들, 오일이라든지 잔여 노폐물들이 남아있을 수 있는데, 이건 이제 클렌징 폼 타입으로 깨끗하게 모공 끝까지 좀 씻어준다라는 느낌으로 폼 클렌징을 좀 짜서 충분하게 거품을 좀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만들어 준 다음에 얼굴 쪽에다가, 평소에 이거 많이 해보셨죠? 폼 클렌징은 다시 또 문질문질 해주시면서 이렇게 씻어 주시는 거예요. 다시 씻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로 닦을 때는 이제 해면으로 좀 하고 마지막에 물로 헹궈서 사용을 하는데, 지금 수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생략을 하고 이제 해면으로만 좀 닦는 거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이제 물이 흐르는 상황에서는 이런 식으로 얼굴에 끼얹어 가면서 세안을 마무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거울을 안 봤는데 어떻게 잘 제거가 됐나요? 보여드리려고 엄청 꼼꼼하게 세안은 못했는데요. 집에서 이런 순서로, 첫 번째는 마른 손에 클렌징 밀크나 클렌징 오일 타입의 제품을 충분하게 덜어내서 피부에 도포를 하고, 그 상태에서 문지르면 뻑뻑하잖아요. 그래서 물을 살짝 묻힌 다음에 충분하게 이렇게 문질문질 해가면서 피지를 녹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미끄덩미끄덩해지면서 하얗게 변색이 되면 그때 물로 헹궈내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폼 클렌징 2차 세안이죠. 꼼꼼하게 모공 속까지 깊이 다시 헹궈내는 작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모공 끝까지 피지가 절유되지 않도록 클렌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클렌징까지 해서 모공 케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뭐죠? 피지 분비를 줄이는 식습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으로는 생활 습관으로 제대로 관리하시고 올바른 제품 선정해서 넌코메도제닉 제품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으로 세안으로 피지가 모공 안에 끼지 않게 제대로 깨끗이 씻어주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모공이 늘어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도 나는 여기에서 좀 더 모공을 줄이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모공 타이트닝이나 피지샘 억제하는 레이저 치료나 제모나 피지샘 억제하는 경구약 치료나 이런 것들을 가까운 피부과 가셔서 치료 받으셔서 개선시키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컨텐츠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까지 프로피부 집착러 김보선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iving life, everyday, late at night, not okay. All I want, and I pray, all I need are some better days. Fuck me, I'm looking in the mirror, so foggy, but I've never seen clearer. I don't really think anyone can save me, and honestly I'm not really sure I want saving.